여러분은 지금 이란 전쟁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전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닷새 7조 원, 세계 최강국이 허공에 불태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 종착지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물가고 금리고 일자리입니다. 중동 사막의 폭발음이 어떻게 내 대출 이자 고지서로 둔갑하는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100시간. 미국 국방부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집행한 비용은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7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하루로 따지면 매일 1조 3천억 원씩 불태운 셈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걸까요? 답은 무기의 가격 구조에 있습니다. 이란 측이 날려보내는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격하는 미군의 SM-3 블록 미사일은 한 발에 140억 원에서 170억 원을 호가합니다. 지상 배치 사드 요격 미사일도 한 발 쏠 때마다 140억 원이 날아갑니다. 1천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140억 원을 쓰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교환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이 약 27억 원이고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바다에 띄워놓는 하루 유지비만 90억 원을 넘어섭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이런 강도의 전투가 한 달만 이어져도 순수 무기 소모 비용만으로 139조 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사실 진짜 문제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데 진짜 무서움이 있습니다. 작전 개시와 동시에 국제 유가가 요동쳤습니다. 브렌트 유가 일주일 만에 30% 가까이 치솟으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이 좁은 바닷길을 막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순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50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주유비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 전력 생산 비용이 오르고 트럭과 배로 물건을 나르는 물류비가 폭등하고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가격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 비용은 결국 기업이 제품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넘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으면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2.9%포인트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몇 년을 고생하며 금리를 올려 간신히 잡아놓은 물가가 전쟁 한 방에 다시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닷길까지 막혔습니다. 호르무즈는 물론 홍해 일대까지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자 해상 보험사들이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의 보험료를 수십 배씩 올려버렸습니다. 이 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는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빙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배가 목적지에 닿는 시간이 최소 열흘에서 2주 이상 늘어납니다. 배송이 늦어지면 운임이 오르고 공장은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해 멈춰서고 물건은 부족한데 수요는 그대로니 가격은 또 오릅니다. 악성 인플레이션이 스스로를 먹고 자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진되는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 규모의 추가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전쟁 비용으로 수십조 원을 새로 편성하겠다고 나서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는 나라 빚이 사상 최고인데 무슨 돈으로 전쟁을 치르냐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및 빠진 독에 쏟아붓는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부의 균열은 깊어지고 그 균열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야 할 리더십을 갉아먹습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군이 소진하고 있는 첨단 요격 미사일들은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려도 생산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 대기업들이 풀가동에 들어갔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아놓은 무기 재고가 소모전 앞에서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작 본토 방어가 필요한 순간이나 다른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쏠 미사일이 없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기고를 비워가며 싸워야 하는 이 구조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 자체를 흔드는 근본 요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상태가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내려가고 물가는 1.1%포인트 뛰어오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유가가 $150까지 치솟으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공장 가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중동의 미사일 한 발이 우리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 채용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나비 효과로 우리 앞마당에 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공포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유가와 물류 이야기는 사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닷물이 빠지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본 게임은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대출 이자에서 벌어집니다. 물가가 다시 폭주하면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소비를 줄여야 물가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금리 인하 기대가 싹트면서 대출 이자에 짓눌린 사람들이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다시 폭등하면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분들이 금리 1~2%포인트 추가 상승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지 못하고 집을 헐값에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부동산 시장의 연쇄 충격으로 번집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처방은 병을 낫게 하기 전에 환자를 먼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꺾이고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게다가 전쟁 공포가 극대화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와 금으로 이동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건에다 팔면 지수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내가 고른 우량주가 아무 잘못 없이 반토막 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 대기업들의 창고가 빠르게 비워지면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십 년치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 투기 세력과 대형 정유사들은 유가 급등 정보를 앞세워 선물 시장을 선점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금과 달러를 사둔 투자자들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익이 쌓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부의 이동입니다. 미국이 닷새 만에 허공에 태운 7조 원, 그리고 앞으로 쌓여갈 수백조 원의 전쟁 청구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과 통장에서 빠져나와 방산 기업의 금고와 석유 재벌의 호주머니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폭발 장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토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각국의 화폐 가치를 인질로 잡은 경제 전쟁입니다. 닷새 만에 7조 원은 그 청구서의 첫 줄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진정한 패권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체력에서 나온다고. 지금 미국이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